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왕소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상도 못할 만큼 이상한 귀신들이나 무서운 귀신들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왕소금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맑은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네. 네. 일단은 왕소금님께서 굉장히 또 다양한 귀신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저번 시참 때 들려드렸었던 이야기의 속편인데요. 예. 네,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학교 때 학교를 째고 앞산에 올라갔다가 한 많은 여자 원혼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산 근처에서 그 원혼에 홀렸던 날들이 좀 지속되면서 무당집을 찾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의 조언대로 산을 오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깔끔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왕소금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났고 이때가 늦은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늦은 밤이었어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라인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 입구 앞에 검은색 실루엣이 일렁이는 게 보였고 그 위로 빨간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산에서 이미 한 차례 원혼을 경험한 터라 근처에만 가더라도 오금이 저렸기 때문에 멈칫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쭈물 오도 가도 못하고 한참 그 형체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또 자세히 보니 사람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그 형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어김없이 이날도 늦은 귀가길이었거든요. 늘 그래왔듯 산 앞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슬쩍 산 입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은 형체가 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봤던 그 일렁이는 검은 형체와 빨간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산에서 마주친 원혼 때문에 무당분께 들었던 조언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잡것을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눈이 읽히기 때문에 무시하라고 했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만 사실 어쨌거나 그곳을 지나가야만 했고 그래야 저희 아파트 라인 입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긴장한 채로 그 형체를 곁눈질로 의식하면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일렁이던 그 검은 형체가 후련히 사그라들면서 그 형체가 도드라져 보였는데 사람이었어요. 웬 낯선 남자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차림이었고 등이 꼭 곱추처럼 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산을 향해 서 있었는데 사람이라서 안심되기보다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섬뜩하게 느껴졌거든요. 늦은 밤 시간대이기도 했고 워낙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사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무섭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한 발 한 발 그곳을 지나쳐 갈 때쯤 산으로 향해 서 있던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게 됐는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검은 형체의 옆으로 빨간 불빛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빛이 담뱃불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 그 남자의 행동이 너무 기이했던 게 하얀 이를 드러내고서는 이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얀 이에다가 가져다 댔다 뗐다 반복만 하면서 이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약간 호두깎이 인형처럼 계속. 그래서 그 순간 저를 보는 시선이 좀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 사실 늦은 밤이기도 해서 그런지 정확히 나를 보는 건지 어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을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아파트 라인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이 묘하게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뒤돌아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고 고창 3층까지 올라가서 그 낯선 남자를 확인하려고 창가 옆으로 바짝 몸을 숨기고서 조심스레 창밖을 내려다 봤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 뭐지 싶어 하는 찰나에 1층에 인기척이 들리는 거였어요. 설마 하고 숨을 죽인 채 계단 난간 틈으로 아래층을 내려다 봤는데 그 남자가 어기적 거리면서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행색도 이상한 데다가 걸음걸이까지 이상하니까 모든 게 다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그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았고 요즘 옷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말 옛날에 입는 그런 옷이라고 하기에도 또 애매한 그런 옷인지 거적대기인지 모를 그런 옷을 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약간 부분 등이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타려고 눌러두었던 엘리베이터가 도착음을 띵 하고 내면서 1층에 도착을 했고 문이 열렸는데 이 남자가 사람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탈 거란 말이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주변을 살피는 눈치였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날 찾나? 날 찾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 남자가 계단 난간 틈새 위로 획 뒤로 목을 꺾어서 올려다보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뒤로 급하게 몸을 뺐고 그대로 뒤로 나다빠졌는데 그와 동시에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 남자가 들었을 것 같아서 더욱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지만 더욱 심장이 뛰게 했던 것은 그중 하나가 일반적인 사람도 위로 향해 고개를 들 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를 일직선으로 위로 향하게 꺾어서 올려다 봤었고 두 눈에서 빨간 빛 같은 게 일렁였어요. 그때 산에서 봤던 그 여자 원혼과 같은 형태의 눈빛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판단이 섰죠. 아, 귀신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고 어쨌거나 나의 위치가 발각된 것 같아서 네. 바로 일어서서 기다시피 위층 계단으로 올랐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건지 내 얼굴을 본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계단을 한 칸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말 날 봤구나. 지금 날 잡으러 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단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이 14층이었고 단숨에 올라가기에는 무거운 책가방까지 메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무리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생각보다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최대한 나의 기척을 숨기고 층마다 올라가면서 인기척이 들리는 집이 있다면 그 집 앞에 숨어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 사람이 있다면 현관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 무서움에 심장이 입 밖으로 쏟아질 만큼 너무 뛰고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너무 숨이 차서 한 9층쯤에 멈춰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 구석에 바짝 웅크린 채로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의 숨소리가 그 남자에게 들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계단을 올라오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려가는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었고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행방을 확인하려고 조심스레 일어서서 계단 아래를 먼저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내려다 봤는데 그 남자가 라인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산 숲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다행히도 저는 집으로 무사 귀가를 했고 온몸에 땀투성이가 돼서 일단 샤워를 하고 나니까 약간 노곤해져가지고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어요, 그날. 그런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예? 시계를 보니까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 부모님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연이어 중문이 열리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났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들어왔는데 거실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반복하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도둑이 들었나 싶었지만 이미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가위에 눌린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누운 채로 뜬 눈으로 숨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 멈추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가위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더욱더 온몸이 굳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삐걱하고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돌아갔을 때쯤 갑자기 척척척척척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늦은 밤까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주 방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었는데 다행인 건지 몰라도 그날은 제가 방문을 잠갔었나 봐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 빠른 속도로 문고리를 열려고 계속해서 돌리는 거였어요. 한참 제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중에 때마침 현관문 여는 소리가 다시 났고 부모님 두 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멈췄고 저는 거실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거실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웠지만 아침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안방에 계신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고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고 그냥 단순히 가위에 눌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잠에 들었는데 이불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척이면서 왼쪽으로 몸을 딱 돌리려는 순간 검은 형체가 일렁였고 그 사이로 웬 남자가 저의 침대 옆으로 바짝 붙어서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는 이를 부딪히고 있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때 저를 따라왔던 그 검은 남자인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고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못 본 척 눈을 질끈 감고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상황이 재밌기라도 한 듯 낄낄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뻣뻣하게 온몸이 굳었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남자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들어왔는지 싶고 무서움에 떨고는 있지만 최대한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제 귀에다 대고 찾았다 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어깨를 엄청 위아래로 들썩이면서 낄낄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왜 안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싶고 무섭고 몸은 움직이질 않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도 제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아침이었어요. 밤새 있었던 그 일이 너무나도 생생한데 집안은 세상 평온하더라고요. 역시 그냥 사람이 아니었고 귀신이었다라는 확신과 그저 가위에 눌렸던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됐고 날이 갈수록 그 앞산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그 앞산을 매일같이 오고 가며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는데 앞산 앞에 놀이터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아이들이 모여있는 걸 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산을 바라보고 서서는 뭐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으로 가리킨 곳을 쳐다보니까 그 검은 형체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빨간 불빛도 포함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랐고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다시금 나타난 거잖아요.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한데 지금 이 아이들 눈에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중 한 아이가 우리 저기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시즌에는 등산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순순히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저는 또 무섭기도 해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들어왔고 집에 와서는 그 검은 남자가 또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쩌지 싶고 영 마음이 찜찜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한 8시, 9시쯤 아파트 내에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였어요. 웬만하면은 이런 늦은 시간에 안내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송 내용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주민 여러분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각자의 집안의 자녀분들이 모두 귀가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다른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귀가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3번 반복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이런 안내 방송이 종종 있다 보니까 애 하나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생각보다 이른 안내 방송이 또 한 번 울리는 거였어요. 동 대표님들께서는 관리사무소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점심쯤 같은 라인에 사시는 아주머님들께서 저희 집으로 차 한잔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때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산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순간 어제 내가 본 애들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어제 분명히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산을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에 그 검은 형체의 남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이 났어도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자 고민에 빠지게 됐고, 사실상 제가 워낙 헛것을 많이 보고 겪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꺼려져서 그냥 조용히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오전부터 경찰들이 와서 그 앞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날도 추워지고 해가 짧은 계절이다 보니까 벌써 어둠이 내린 밤이더라고요. 그렇게 경찰분들은 다음 날을 기약하고 철수를 하셨어요. 하지만 애가 타는 그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모여서 늦은 밤이지만 랜턴 하나씩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저히 그 산을 오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의 조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냥 집에서 기다리게 됐어요.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희 집 베란다로 나가서 그 앞산을 주시했어요. 다행인 건지 몰라도 계절 탓에 약간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가지밖에 남지 않은 산이었기 때문에 동네 주민분들의 모습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 후레쉬 불빛 반대편에서 빨간 불빛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저거다. 저기다. 그 남자가 있는 곳.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파트 비상 연락망이 있는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아무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초조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다녀갔던 그 이모 한 분 연락처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산에 수색 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이모 내 말 한 번만 믿고 그쪽으로 가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산을 보고 있는데 저기에 그 애가 있을 것 같아. 제발 그쪽으로 한 번만 가줘 라고 했더니 알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이모는 제가 가끔 헛것을 보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기도 했고 저의 감을 항상 믿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했던 터라 이유 불문하고 바로 제 말에 응해주셨어요. 그렇게 이모는 제 말에 의존해서 길도 없는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개의 후레쉬가 그 빨간 불빛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향했어요. 거의 다다를 때쯤 누군가 큰 소리로 여기야! 여기 애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순간 안도감이 들면서 그 아이가 무사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방금까지도 움직이던 그 빨간 불빛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아이는 산 아래로 엎혀 내려왔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 그 여자아이의 소식을 들었는데 외상은 없는데 애가 정신이 반쯤 나갔다고 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아이가 이를 부딪히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 형체 남자가 했던 행동이랑 동일했던 거죠. 저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역시나 뭔가 잘못된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무당도 아니고 신도 아닌지라 그 이상 그 여자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주말 저녁 약간 노을질 무렵이었는데 그 앞단 앞이 엄청 분주한 거였어요.
막 돼지 머리도 있고 막 상을 차리고 잔치라도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이로 얼마 전 산에서 구출된 그 여자아이와 부모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구슬하는구나 오.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무당분께서 방울을 울리기 시작하셨어요.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점점 구판이 고조될수록 더욱 열정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온 아파트 단지에 굿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누구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싶었지만 사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면 굿을 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굿판이 벌어졌고 해가 한참 떨어진 이후에야 굿이 모두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 일이 마무리될 때쯤 진짜 겨울이 찾아온 날이었어요. 늦은 퇴근을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다시 묘해지는 거예요. 빨래를 다 널고 베란다 불을 끄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 앞산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창문을 열고 앞산을 한번 바라보게 됐는데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런지 더 스산한 산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산 중턱 쪽에 빨간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 굿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기 있네 생각이 들고 창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그곳에 불씨가 피어나더니 불이 붙은 거였어요.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랐지만 바로 핸드폰을 찾아서 119 신고를 했고 저희 앞산에 불이 났다고 생각보다 119가 빨리 출동을 했고 빠르게 전화를 한 덕에 큰 재난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119 소방관 분께서 최초 신고자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혹시 방화인지 목격을 한 게 있는지 물어보셨지만 사실상 제가 본 그대로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씨가 생기는 걸 보게 됐고 갑자기 불이 붙었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자연 발화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또 한 번의 고비가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또 한 번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는데 또 한 번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을 했고 또 가위에 눌렸네 하는 순간 제 발밑으로 방문이 있었는데 방문 틈으로 빨간 불빛 하나가 일렁였어요. 순간 굳은 몸이 더 심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잠시 방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빨간 불빛이 2개로 보였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 검은 형체가 일렁이는 그 사이에 등이 굽은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일렁이던 빨간 그 불빛이 2 눈이었던 걸 알 수 있었고 확인하는 순간 진짜 기절하기 1초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번처럼 여유 있게 낄낄대고 웃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서는 오만 인상을 쓰면서 저한테 속사포로 뭐라 하는 거였어요. 꼭 저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빠르게 얘기를 하는 터라 알아들을 수 없었고 더욱더 무서운 얼굴로 한 발 한 발 저에게로 걸어왔어요. 저는 누운 채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고 가위라면 빨리 깨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그 남자가 저에게로 바짝 다가와서는 제 얼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서 하는 말이 왜? 라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혼절을 했고 다음날 부모님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너무 생생했고 그냥 털어버리기엔 너무 찜찜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앞산을 더욱 무서워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그 검은 형체의 약간 등 굽은 남자는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 전에 그 한마는 원원의 여자 귀신이 그 산을 못 벗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등 굽은 남자에게 빙의를 해서 저를 찾아온 건 아닌가 싶고 저로 인해 자기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다 어그러지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괴롭혔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손가락에 드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왕소금님 네. 제가 진짜 수많은 영혼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정말 다 겪은 그 수위가 다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저는. 아니, 왕소금님이 겪는 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힘든 저는 과정을 겪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처음부터 너무 음. 어릴 적부터 귀신을 접했고 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귀신마다의 뭔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특징들이 소금님의 이야기에서 좀 명확하게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들. 뭐 예를 들면 내가 보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에 있어서 저희가 또 더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때 항상 무당분들께서 항상 제 눈을 보시고 너는 눈이 너무 맑은데 위험하다라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구분이 안 가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닉네임이 네. 왜 왕소금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아무도 오지 말아라, 보이지 말아라,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또 왕소금님으로 지은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왕소금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오랜만에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왕소금님. 네,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얼마만에 또 이렇게 목소리를 듣습니까? 오랜만에 참여하게 네, 됐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는데, 네. 또 여러모로 제가 시참을 참여한 이후로 약간 귀신들이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걸 알아서인지 네. 자꾸만 여기저기 한동안 안 보이었던 검은 형체들이랑 이상 현상들이 자꾸 생겨서 좀 잠시 오랫동안 쉬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귀신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좀 휴식기를 가지세요. 네. 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바빠서요 이렇게 그냥 둘러대시더라고. 누구보다 이해를 할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진짜 네. 바쁘긴 바빴어요. 그렇지. 네. 네네. 바쁜 거 포함 이제 네. 조금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네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좀 괜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왕소금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레이십니다. 왕소금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헛것을 좀 많이 보던 터라 평소 겁이 진짜 많은 편이었어요. 특히 지금 들려드릴 이 사건으로 더욱더 밤을 무서워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무서움에 잘 때마다 실눈을 뜨고 자버릇해서 지금까지도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고 있기도 한데 이 이야기의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름방학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저는 오빠와 같은 방을 사용했고 2층 침대를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1층은 제가 사용을 했고 2층은 오빠가 사용을 했었는데 하루는 자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뜨게 됐어요. 깜깜한 어둠이 내린 방에 큰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덕분에 방 안이 어느 정도 환했고 눈을 굴려 방 안을 둘러보는데 침대 2층 난간에 시퍼런 다리 하나가 내려와 있는 게 보였어요. 순간 흠칫 놀랐지만 평소 오빠가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오빠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잠결에 다리가 난간에 걸쳐진 걸까라고 단순히 생각했어요. 네. 근데 한참을 미동도 없이 내려와 있던 그 다리가 갑자기 휙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순간 놀랐지만 오빠가 잠결에 다리를 침대 난간에 걸쳤다가 다시 올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네. 그러고 다음날 일상을 보내고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고 각자 침대로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갑자기 눈을 뜨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와 같이 2층 침대 난간에 다리 하나가 내려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야 또 다리 내려와 있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고 오빠는 왜 밤마다 자꾸 다리를 난간에 내놓고 자는지 무섭기도 하고 괜시니 오빠한테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아침이 돼서 눈을 뜨자마자 오빠에게로 달려가서 따져 물었어요.
왜 자꾸 밤마다 침대 난간에 발을 내리고 자냐,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결이었다면 당연히 모를 일이겠죠. 어쨌거나 여차저차 해서 오빠가 잠결에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보다 생각했고 그 일이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 마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묘한 기분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침대 난간에 그 시퍼런 다리 한쪽이 내려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서움보다 오빠를 나도 골려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이불을 걷어 젖히고 조심조심 기어서 다리가 내려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내려와 있는 발바닥을 천천히 간지럽 혔어요, 제가. 그런데 반응은 무슨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평소 오빠는 간지럼을 잘 타지 않기도 했고 잠결이니까 더 못 느끼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이 팍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부자리로 돌아와서 누웠는데 그 다리가 갑자기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흠칫했지만 뭐야 왜 저래 오빠가 안 자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을 향해 안 자네 장난치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하고 웃는 거였어요. 순간이었지만 또렷하게 제 귀에는 오빠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그 순간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고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눈 밑 끝까지 끌어올려서 그 다리를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좌우로 흔들리는 그 다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자니 뭔가 수면치료처럼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오빠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 새벽녘에 오빠가 침대 난간에 다리를 내리고 흔들었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단호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너 또 헛것 본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전 확신을 했죠. 그 순간 아 오빠가 아니고 귀신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그 광경이 지속될수록 밤에 잠이 드는 게 점점 두려워졌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고 침대에 들어 잠을 청했는데 하지만 밤마다 자꾸 그 다리가 침대 난간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깊은 잠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밤잠을 못 견디는 편이어서 졸음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무서우니까 자다 깨다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여차저차 선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새벽녘에 인기척에 다시 눈을 뜨게 됐어요. 역시나 침대 난간에 그 다리가 그대로 내려와 있었어요. 이제는 내려와 있는 저 다리가 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숨죽인 채로 그 다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꼭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갑자기 다시 하고 웃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퍼런 다리가 다시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니 그때 갑자기 속도가 붙더니 엄청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흔드는 속도가 절대 아니었고 꼭 영상을 빨리 감기라도 하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였어요. 그러다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리가 딱 하고 멈추더니 휙 하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이불을 코끝까지 덮고 눈만 내놓은 채로 다리가 올라간 곳을 계속 응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흐르고서 갑자기 다리 하나가 2층 침대 계단을 딛는 거였어요. 또다시 두 번째 다리가 다음 계단을 딛었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구나. 너무 무섭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렸어요. 꼭 저를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다음 계단을 딛는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한 발 한 발 한 계단씩 딛고 내려오는데 뭔가 계단이 끝이 없는 것처럼 내려왔어요. 분명히 한 계단 디디면서 내려오는데 몇 계단 되지 않는 그 계단을 아직도 땅에 닿질 않는 거예요. 그 다리가. 그렇게 그 다리를 지켜보다가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 오빠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밤마다 2층 침대 난간에 누군가 다리를 흔든다. 아무래도 귀신인 것 같다. 그런데 어제 그 다리가 계단을 딛고 한 발 한 발 내려왔었다. 나 너무 무섭다라고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너 헛고 보는 거니까 그냥 무시해. 아니면 싸워서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2살 차이 오빠인데 역시나 초딩 같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고 또 그 다리를 마주할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두 다리가 반복해서 내려오던 그 계단에서 한 칸 더 내려와 있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계단을 내려왔고,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눈에.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계단을 하루하루 다음 칸이 넘어가면서 언젠가는 다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그 귀신하고 마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전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밤 그 광경이 이어졌고 하루하루 그 다리가 한 계단씩 딛고 아래로 내려왔었는데 어느 순간 두 다리가 바닥에 다 내려왔을 때였어요. 근데 바닥에 다 내려왔는데 상반신까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위로 얼굴이 2층 침대 난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누워있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그 존재가 그냥 차렷 자세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또 웃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긴 팔로 1층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향해 허공에 손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저를 잡기라도 할 것처럼 막 휘젓더라고요. 저는 소리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대로 누운 채로 이불을 눈 밑까지 또 덮고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또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고 하루하루 그 일상처럼 되다 보니까 초췌한 상태로 계속 그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밤 2층 침대 계단 앞에 그 귀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다리 그리고 내려왔던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났구나 생각했고 잠을 편히 들었는데 또다시 뭔가 모를 느낌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근데 제 침대 아래쪽 끝부분에 덩치가 좀 큰 누군가 등을 쥐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방에 들어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눈을 다시 비비고 보니 아빠도 엄마도 아닌 웬 낯선 사람이었어요. 뭔가 여잔지 남잔지 모를 그런 존재였던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보니까 요 며칠 매일 밤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그 존재인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다시 왔구나. 다시 나를 괴롭히러 왔구나 싶더라고요. 역시나 이불을 눈 밑까지 끌어올려 덮고 실눈을 가늘게 뜨고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존재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한 발 한 발 옮기면서 제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와 제 옆에 걸터 앉는 거였어요. 그러고 양손을 제 얼굴 오른쪽과 왼쪽을 짚고 꼭 거미처럼 상체를 내려가지고 제 얼굴 쪽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가늘게 뜨고 있던 눈조차 질끈 감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막 헐떡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막 속사포처럼 내뱉으면서 방을 미친 듯이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막 달려오더니 제가 누워있는 1층 침대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중앙에 누워있는 제 몸 양쪽으로 다리를 지탱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렇게 몇 초간 빤히 내려다보는데 그 얼굴을 묘사할 만큼의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그 시선은 확실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세로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1층 침대는 2층 침대 때문에 높이가 낮아서 어린 저도 서 있기가 어려운데 그 존재는 덩치도 큰데 허리를 반으로 굽히고 등으로 2층 침대를 들썩들썩 치면서 방방 뛰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2층 침대가 1층 침대 기둥과 분리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고 그 이음새가 빠졌다가 꼽혔다가를 반복하는 거였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로 뛰고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그 존재의 얼굴이 제 얼굴 코앞까지 들이댔고 그 존재의 머리카락이 계속 제 얼굴에 스치듯 닿았어요.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어요. 깨어보니 밤새 악몽에 시달린 건지 진짜 그 존재에게 시달린 건지
알 수 없지만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밤이 돼서 오빠와 저는 각자의 자리로 가서 또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1층 침대에 누운 채로 갑자기 다리를 위로 들어 2층 침대 바닥에 발을 대고서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온 힘을 다해서 2층 침대를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2층 침대 기둥이 1층 한쪽 기둥과 분리되면서 그대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2층 침대에 있던 오빠도 침대와 함께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근데 그 순간 제 귀에 누군가 재밌다는 듯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든 것 마냥 동공지진이 왔고 2층 침대에 있던 오빠의 상태가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일어나 무너진 침대 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오빠의 상태를 봤는데 침대 한쪽이 기울다 보니까 한쪽으로 처박히듯 옆에 세워져 있던 옷장 모서리에 오빠가 이마를 부딪혔고 큰 혹이 생기면서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쿵 하고 큰 소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 있는 부모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지 저희가 있는 작은 방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쨌거나 일단 지금 이 상황이 부모님이 알면 혼이 날까 싶어서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빠랑. 그래서 오빠랑 저와 온 힘을 다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부분을 같이 들어 올려서 겨우겨우 끼워 넣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2층 침대 바닥에 천으로 이렇게 덧대져 있던 부분이 한쪽으로 무너지면서 뽑혀있던 기둥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계력이 있어서 두 다리로 침대를 들어 올렸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무모한 짓을 왜 했나 싶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귓가에 들리던 그 웃음소리까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려고 누웠는데 2층 침대 아래 구멍 난 그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구멍 안으로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그 구멍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근데 역시나 그 구멍에서 시퍼런 팔이 내려와서는 허공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 무서움에 침대를 벗어날 수는 없고 제가 힘을 줘서 반듯하게 눕는다고 해서 아래로 뭐 꺼지는 것도 아닌데 엄청 힘을 주고 반듯하게 누워서 그 팔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그 현상이 며칠 반복됐는데 그럴 때마다 그 구멍이 하루하루 점점 커져갔어요. 그럴수록 그 손이 더 길어지는 것 같고 구멍이 더 커지면 완전히 내려와서 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내가 장난을 치다가 발로 차서 구멍이 크게 났다. 저 부위를 좀 집어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차례 꾸중을 듣고 엄마가 그 부분을 집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그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잘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밤에 또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 며칠새 계속 헛걸보고 이상현상을 겪다 보니까 무엇보다 수면이 중요한 저로서는 어린 나이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도 있지만 오빠가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먼저 잠이 들면 무섭지도 않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깊은 잠에 들었는데 제가 잠에서 깨더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오빠에게로 천천히 걸어가서 그 옆에 있는 휴지통 뚜껑을 열고 잠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휴지통 위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소변을 누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소변을 휴지통에 싸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야? 오빠는 너무 황당해서 곧바로 왕소금 뭐해? 라고 했고 그 소리에 놀란다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제가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휴지통으로 걸어가서 소변을 누는 과정과 오빠한테 말을 건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야. 다만 정신이 들면서 제가 휴지통에 앉아있는 걸 알게 됐고 저희 오빠가 말해줘서 상황을 알게 됐던 거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재빠르게 욕실로 달려가 입고 있던 잠옷을 갈아입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 상태가 점점 이상해져만 갔어요. 자꾸 제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엄마도 이상했던 일들이 종종 발생되다 보니까 더더욱 말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터놓을 수 있는 것은 오빠뿐이었고 착하게도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일단 비밀로 해주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말로 의하면 제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네. 자다 말고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더랍니다. 오빠는 요 며칠 제가 이상현상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였는지 작은 소리에 깼고 잠결에 제가 화장실을 가나 보다 생각했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고 곧장 2층 침대에서 내려와 저를 찾으려고 밖으로 따라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제가 2층 난간에 올라가서 허리를 반쯤 그 난간에 걸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대롱대롱 걸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듯 난간에 걸쳐져 있는 저를 보니까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저에게 달려와서 끌어올리려고 했대요. 근데 오빠의 힘으로는 도저히 딸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현관 여는 소리 때문인지 부모님이 깨셨고 금방이라도 2층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저를 아빠가 저의 다리를 잡고 끌어올리셨어요. 이야, 난리도 아니네 이거.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고 예. 다음날 부모님과 오빠에 의해서 이 상황을 전해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너 늦은 시간에 왜 2층 난간에 그러고 있었냐,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고 그런 거냐, 너 떨어져 죽을 뻔했다, 이런 말로 꾸중을 4절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꾸중을 듣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난간에 반쯤 걸쳐져서 아래층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혼잣말을 그렇게 하면서 희죽거리더랍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뭐라도 보이는 것 마냥, 많은 사람이 있는 것 마냥 뭘 가리키며 계속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빠가 너무 걱정이 돼서 끌어안고 내려오라고 용을 썼는데 제가 꼼짝도 않다가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너도 놀아주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빠도 엄청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제발 내 동생 놔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실 이 부분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빙의 현상을 맞죠. 며칠씩 겪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조건이죠 이거.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허약하기도 했고 헛것을 보던 터라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일들이 제가 시참을 최초했었을 때 그 예지몽을 꿨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걸 밖으로 발설한 이후 그 집에서 이렇게 귀신들한테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시기였거든요. 어쨌든 오빠가 간절히 내 동생을 놔주라고 외쳐서였는지도 몰라도 그 이후 침대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고 간간히 다른 현상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와, 이거 이야기가 빙의 현상도 겪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도 겪었는데 기괴하다 이거. 네. 그 행동들이나 하는 말투가 이래서 귀신 보시는 분들이 진짜 각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처음 보는 그런 처음 든 상황들이 나와요. 아, 제 얘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 이게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음이 전혀 없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빠르고 닳도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에 꽂힌 건지 뭐가 화가 났는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야, 일단은 왕소금님께서 오늘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강한 마음 네. 멸살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괜찮아지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왕소금님께서 오늘 겪으신 실화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한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아직도 왕소금님의 이야기 안 들으신 분들은 돌비 왕소금 검색하셔서 지금 올라온 현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